(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약 2년 동안 69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7년 형법상의 자기 낙태죄 조항과 의사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죄 규정은 형법에서 태아의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낙태 행위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5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모의 유전병, 전염병, 성범죄로 인한 임신,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인부 건강상의 필요 시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볼까요?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25개국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임신 중절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1969년 텍사스에 살고 있는 노바 맥콥이라는 여성이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며 낙태 수술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명이 위독한 것도 아니고 성폭행이라는 경찰 보고서도 없다는 이유로 낙태 수술이 거부되었고, 이에 그녀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이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따라서 임신 기간에 따른 여성의 낙태권을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하였습니다. 독일은 형법에서 낙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인부가 낙태 관련 상담 사실을 입증하였거나 인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성범죄로 인한 임신인 경우, 낙태 시술 당시 공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부의 건강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유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비범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펴고 있어서 낙태가 폭넓게 허용되지만 성별에 따른 낙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자기결정권 보장 없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그 이후 발전된 의료기술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태아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보호가 필요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인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발생하였고, 그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율적으로 출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이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임신 22주가 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에 대하여 국가는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의 정당화 사유에는 학업이나 직장생활 같은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이 결혼할 마음이 없거나 육아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 불륜으로 임신한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와 같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으로 임신한 여성은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고, 출산 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과 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고통까지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기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자기 낙태죄가 위헌인 이상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 낙태죄도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에게는 출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고 태아의 발달 과정에 구별 없는 일률적인 낙태 금지 규정이 이를 제한하고 있어 그로 인해 여성들이 다양하고 심각한 고통을 강제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법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 가능 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할지, 인부의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 요건이나 숙려기간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로 그 공을 넘겼습니다. 다만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늦어질 때를 대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이 이행되도록 하고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재판관 3인은 자기 낙태죄 조항으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도록 만들어 태아의 생명 보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2인의 재판관은 태아는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현재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낙태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낙태가 증가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합헌 결정을 한 다음 날부터 낙태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은 재심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낙태죄로 1심 재판이 넘겨진 건수는 모두 96건으로 대부분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다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낙태죄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의 기간과 그 사유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재심 청구 대상자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후에 낙태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낙태를 하면 일단 전과 같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해당 법조항은 그 사이에 효력을 잃을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재심을 통해 다시 무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도 기소 중지를 하는 등 종국적인 처분을 유예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친절한 이웃 법규부가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 119 법코디 초리였습니다.